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34번부터 볼게요. 자, 240페이지죠? 324번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 상호 간 순위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까? 자, 1번부터 보시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재산권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에 대한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이 말이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즉 이렇게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것들은 살아남기 때문에 경락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걸 경락인이 인수한다 그 말이죠. 자, 인수되지만 다음 저당권보다 나중이죠.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은 매각으로 빨간색 지워지죠. 소멸합니다. 1번이 맞았죠. 자, 2번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담보물권자인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인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 틀렸죠? 아까 동순위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가압류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있으면 둘이 동순이었죠? 동순이요. 흡수배당.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경매부동산상의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권 전속을 택할 수 있고 소멸과 함께 즉 소멸이란 말이 배당 요구에서 우선 면제받고 돈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소멸과 함께 우선 면제권을 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권리분석 이걸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민법이나 중개실무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엑스란 부동산이 있는데 1순위 전세권자 A가 있어요. 그럼 A는 이 갑이라면 갑과 전세권 계약했겠죠. 계약기간 2년에 A가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2순위로 근저당권자 B가 있어요. 3순위로 또 임차인 대항력이 있대요. 임차인 C가 있다. 4순위로 저당권자 D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X가 경매 나오면 경락인이 을이라면 을이 경락받았대요. 그럼 을은 권리분석해 봐야겠죠? 그럼 권리분석할 때 지금 어떤 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경매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얘가 말소기준 권리죠? 그럼 이 밑으로 다 소멸됩니다. 그럼 살아남죠. 그럼 A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A는 갑과 맺은 계약 내용 A는 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 경락인은 A 권리를 인수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을이 C 나가야 돼요. 근데 을이 A 나가 그러면 2년간 못 나가 주항할 수 있죠. 나갈 때 A는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을에게 받죠. 을에게. 그럼 X가 시가가 10억짜리였다면 을은 얼마 이하로 경락받아야 돼요? 내가 나갈 때 3억 내줘야 되니까 7억 이하로 받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뭐 6억에 경락받았다. 6억. 그럼 내가 나갈 때 3억 내주니까 한 대강 9억쯤에 받은 걸 했죠. 이러기가 정상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 A는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아요. 이 A는. 살아남는데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최선순위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는데 나는 그냥 경매라고 내 살기 싫으니까 나는 돈 받고 나가겠다라고 배당 요구하면 배당 요구했죠? 그럼 이것도 소멸돼요. 그러면 A가 배당 요구하면 이것도 소멸되죠. 그럼 우리는 인수한 돈이 10원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10억짜리 10억에 받아도 대강 번전을 낼 수 있어요. 대강. A가 돈 받고 나간다 했죠? 그럼 지워지니까 다 지워졌죠? 그럼 나는 인수한 돈이 10원도 없는 겁니다. 그럼 10억짜리 10억 받아도 대강 번전이에요. 그러면 A가 최선순위니까 A가 돈 받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 B가 받고 남의 애들 우선면제 순위 따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A가 배당 요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경락인 인수할 돈이 달라지죠. 그런데 A가 배당 요구 종기 후 자기 의견을 철회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A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을은 3억을 인수하고 A가 배당 요구하면 이것도 지워지니까 을은 10원도 인수하지 않죠?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최선순위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4번. 경매 신청 등기 이전 동원합니다.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이게 최우선 면제입니까? 그럼 최우선 면제는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맞았죠? 우리가 배당 순위를 외웠죠? 배당 순위는 경비 최당 후 임금공차라고 외웠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비 최당 후 임금공차라고 외웠어요. 경이 뭐였죠? 경매비용, 경매실행비용. 이 피가 비용상한 청구권. 누구 권려요 이거? 제3취득자. 제3취득자입니다. 다음 채가 최우선 면제. 지금 보신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소액보증금.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최종 3월분 임금채권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다음 당해세. 다 이게 우선 면제죠? 우선 면제권이 무슨 전세권자, 저당권자,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에 갖춘 임차인 이런 사람들. 일반 임금채권, 공과금 일반 채권. 따라서 이 최우선 면제는 저당권보다 돈 먼저 받는 거죠? 맞습니다. 더 윗순위요. 두 단계 위죠? 그래서 단 4번은 아까 등기 이전 동원하셨죠? 아까 첫 시간에 쳤듯이 유치권이든 소액임차인이든 다 등기 전에 뭔가 했어야 돼요. 등기 전. 그 다음 5번. 최종 3월분 임금이나 재보상 채권은 저당권 이후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맞죠? 저당권보다 아까 여기서 봐도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었죠. 34번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36번 한번 봐볼게요. 35 다음 물상대의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의르저당권이 설치된 갑소유 건물을 제3자 병이 방어한 경우 을은 가로칩니다. 가부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칩니다. 이걸 압류 동그라미. 압류해서 자기 채권 한도에서 직접 병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물상대의. 갑소유 건물을 병이 방화 고의로 불질렀죠? 그럼 가로가 뭐예요? 갑은 평한테 손배 청구권 있죠? 이걸 을이 압류해서 대신 받아갈 수 있는 물상대의. 다음 2번. 위 1번의 경우 갑이 손해배상금을 먼저 수령한 후에는 을은 물상대의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1번에 압류를 동원하셨죠? 압류한 이유는 그 돈이 갑에게 가기 전에 그 돈을 압류해야 돼요. 왜냐면 그 돈이 갑에게 가버리면 2번처럼 가버리면 돈은 가치에 중점을 둔 거지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니죠. 물건이 중점된 게 아니죠. 그럼 돈이 섞여버리면 누구 돈인지 모릅니다. 돈은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물상대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돈은 가치가 있죠. 가치에 중점이 있는 거죠. 다음 3번.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도 물상대에서 인정된다. 맞아요. 전세권, 담보권 성격 있죠. 물상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도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다시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그 말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뭐만 다르다 그랬죠? 실행 방법만.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는 귀속청산이 있죠. 저당권은 귀속청산 없었죠? 그거 말고 나머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채권 담보 목적입니다. 4번. 의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그 소유자 갑이평에게 매각한 경우 매매했죠. 을은 갑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해서 평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받을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매매대금 물상대의 못합니다. 4번은 지금 매매대금을 물상대의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못해요. 4번이 답이고 5번. 위 3번의 경우 3번이 좀 위 4번일까요? 4번의 경우 4번. 갑이 평에게 임대하였다면 을은 갑의 차임채권 동원하십니다. 차임채권을 압류해서 평으로부터 직접 차임 받을 수 없다. 맞죠? 이게 아까
차임에 물상대의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4번 5번은 아까 나왔던 거죠. 매매대금이나 월차임에 물상대하지 못합니다. 다음 이제 37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법정상권 설명 중 잘못된 거죠. 1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지당건물에 대해서 공동지당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 나온 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공동지당권이 설치된 후 그 지당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나왔죠? 그러면 법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어요. 다음 2번은 이제 처음 본 판례입니다. 자, 2번. 위 1번 공동지당권 목적물이 집합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이었다면 같은 경우에 1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정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은 건물의 공동지당, 토지 건물의 공동에 설정했죠. 그리고 건물이 철거 신축되면 법지 X 그랬죠. 이게 집합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일부나 전부와 대지 지분에 공동지당 설정했어요. 그리고 집합 건물 없어졌다. 그리고 신축하면 똑같이 법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우리 기본서나 요약집 없으니까 오른쪽 해설 있죠? 해설 보시면 37번에 1번은 우리가 다 했던 거고 2번까지 같이 연결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없으니까. 똑같이 원리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 집합 건물도 똑같죠. 일반 건물이랑. 다시 문제 보시면 2번이 답이고, 자 3번은 미등기 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 더 넣어보세요. 그럼 무조건 법지 X 그랬죠? 맞습니다. 4번도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매수 동그라미. 그럼 제가 그때 법지 X 맞아요. 그래서 3번, 4번은 지난주 했죠? 함께 매도, 함께 양수, 함께 매수 무조건 법지 X. 다음 5번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가로. 지당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당이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로. 그럼 지당 건물 철거가 중요합니까?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가 중요해요. 신축하기로 합의가 중요하죠. 그러면 관법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법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별해 볼게요. 갑소의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매해요. 그럼 우리 등기하면 토지 소유권 취득하고 건물은 갑교에 있죠. 그러면 여기 매매는 관법지죠. 처분 당시 동일 소유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이 건물로 해서 관법지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토지 매매할 당시에 갑과 을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대요.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그럼 갑은 내 아까운 건물 쓸어버리고 토지를 넘긴 거죠.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토지 가격을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높였겠죠. 낮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갑은 돈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건물 철거해야 돼요. 낮을 때는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갑과 을이 토지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대지에 관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철거 당할 리가 없죠. 철거 당할 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철거해야 되니까 관법지 인정하면 안 돼요. 이때는 건물이 철거 당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인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그럼 비교하실게.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증여해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토지만 증여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등기하면 취득하겠죠. 건물은 무슨 합의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하기로 둘이 합의했대요. 근데 우리 앞말을 듣고 뒷말을 잊어버렸어요. 이걸. 그리고 철거해? 그래서 철거해 그랬어요. 관법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철거해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이에요. 아니 토지를 공짜로 가지라고 줬더니 건물 철거하래요. 이건 앞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건물 헐어버리고 갑이 새 건물 다시 짓는다고 합의했죠.
이건 당연히 여기처럼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이건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건물 새로 짓는단 말이에요, 이거. 공짜로 줬더니 다 내놓으면 되겠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다음 가로 뒤에 그 건물 철거 합의에는 관습상 법정 형사 발생을 배이지 않은 효력이 인정 안 됩니다. 새로운 건물 짓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법지 인정됩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지와 그 지당의 Y 건물 중 Y 건물에만 우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우리 저당권 실행에서 B형의 건물을 낙찰받았다. 틀린 거죠? 갑소의 토지 건물에 우리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누가 저당 설정했죠? 우리 했습니까? 경매에서 병이 받았습니까? 얘가 이제 건물 경매를 청구해서 병이 경납받았대요. 갑 건물 있죠? 여기는 저당을 경매로 소유자 받겠으니까 이 건물에서 366조 법정이상 발생하겠죠? 그럼 갑은 건물 철거 청구 못하죠? 그래서 병은 갑 토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병은 갑에게 토지 사용료는 줘야겠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1번 병은 법지 취득한다 맞았죠? 2번 위 1번의 경우 재당권 설정 등기는 요하지 않죠?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3번 위 1번의 경우 병이 건물 소유권을 유보, 소유권을 간직한 채, 건물을 간직한 채 법정사용권만 정에게 양도하였다면 정은 그 재당권 취득할 수 있다죠? 있다. 즉 그래서 현재 여기는 병에게는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그럼 건물과 지상권자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이 건물만 갖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죠. 맞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취득할 수 있다. 있다야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위 1번의 경우 지르는 당사자 협의회와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겠죠. 5번 위 4번의 경우 아직 지루가 결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은 합의도 안 됐고 법원 결정도 안 나왔어요. 그럼 병은 토지 사용료 얼마를 취할지 모르겠죠. 그 다음 병이 법정상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지루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원래 지상권자는 2년간 지루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 당하는데 지료가 얼마인지 합의가 안 됐어요. 법원이 정하도 안 했어요. 그럼 얼마 취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2년 지났더라도 당연히 얼마 취할지 모르니까 연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 못해요. 얼마 취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단 나중에 법원 결정이 나오면 빨리 2년간 지료 줘야겠죠? 빨리빨리.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넘기시면 자 244페이지입니다. 41번 문제. 이제 법정상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질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난주에 했죠? 이렇게. 지금 현재 병한테는 건물 소유권과 법지가 있어요. 근데 건물을 정에게 팔았대요. 매매했으니까 정은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법정상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얘가 법지 등기 안 해서 정도 법지 등기 안 했다면 정은 현재 지당권자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철거 청구 못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다 했어요. 철거 청구 못하지만 단 땅 사용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갑은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았고 자 2번 법정상에 있는 건물 양수인은 그 토지 점유 사용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자 3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당 건물 중 건물만 매수한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로써 관법지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죠? 있다. 여기 아까 토지 임대차면 관법지 포기한 것을 보니까 인정 안 돼요. 포기한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3번이 답이고 4번 법정상고는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할 때엔 등기하겠죠? 5번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가 저당 목적물의 토지에 대해서 법정상고 성립을 폐지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이 맞습니다. 일단 5번은 약간 좀 지문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민법 305조와 366조 법정상고는 강행규정으로서 포기 특약 못해요.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305조나 366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관법지는 포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관법지라면 5번이 틀린 말입니다. 근데 5번은 아무 말 없으면 법조문들 해야 되니까 305조나 366조는 강행규정이라 포기 특약 무효예요. 그래서 5번은 일단 맞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권법이니까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안 넘기시면 이제 43번. 일괄경매는 방금 했었죠.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일괄경매 초원권은 원칙적으로 토지 저당권 설정자 동그라쳐보세요.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 동그라미세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맞죠? 설정자 소유. 자, 2번.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초권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 신청을 의무 부담 틀렸죠? 의무 없고 선택 그래서요. 3번은 그냥 X 지워버리세요. 지문 나눠줬으니까. 4번.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됨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건물에는 우선 면제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5번.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재에 의해서 건축 중 동원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이 있었던 경우 그럼 이때는 법정상고 인정되죠. 그러죠? 이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일괄경매 청구가 아니에요. 일괄경매 청구란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출조할 때 법지가 인정 안 될 때 건물 철거를 막는 거죠. 이건 법지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될 리가 없죠. 이때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당연히 일괄경매 인정돼. 틀렸어요. 안 됩니다. 아까 했잖아요. 전에 신축 중이면 법지 인정되니까. 법조문까지 봤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4번. 채무자 어른 자기 소유 나대지 동원하십니다. 법지 X. 나대지 외에 채권적 가불 위해서 저당권 동원하십니다. 저당권 설정한 후 동그라미. 그 지당에 건물 신축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그럼 법지 X. 법지 인정 안 되죠? 이때 이제 일괄경매 청구가 나오겠죠. 신축에서 등기에 마쳤으나 채무불량으로 갑으로부터 경매를 당하게 이르렀다. 옳지 않은 거죠?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른 자기 소유 나대지에 이제 이번에는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설정해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돈 못 갚으니까 갑이 경매했죠. 네 번째로 갑이 이제 토지 경매합니다. 결론 법지 X. 이때 갑은 일괄경매 가능하죠. 토지 건물 일괄경매 할 수도 있고 선택이지 아니죠. 근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은 토지 경매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재단 건물까지 일괄경매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당연히 일괄경매 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자요. 2번도 같은 말이죠. 갑은 일괄경매 신청할 수 있고 토지만 할 수 있죠. 3번. 일괄경매 경우에도 갑의 우선면제권은 건물 경매대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을로부터 위인 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은 다음 제3자 병 동원하셔보세요. 제3자 병이 건물 신축 동원하세요. 신축한 경우에 갑의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된다. 틀렸죠? 이제 누가 지었대요? 병이 신축했대요. 병이 신축하면 소유자 다르죠? 그때는 일괄경매 못합니다. 단 나중에 우리 돈 주고 샀다면
그때는 일괄경매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말 없으니까 현재는 일괄경매 못해요. 그래서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 경락에는 특단한 사익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 맞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법지 인정 안 되니까 당연히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이제 45번부터 보시면 이제 근저당이 나왔네요. 45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 을 가로 열고 채권 최고액 2억이죠. 실제 채권액이 3억이래요. 그러니까 2억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는데 돈을 워낙 안 갚아서 갚아야 할 돈이 3억까지 늘어났죠. 최고액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죠. 자, 1번 X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A. 여기까지 가로 한번 적으세요. 다시 가로. X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한 A. 이자를 제3취득자. 제3취득자도 자기가 소유자지만 경매를 차해서 매수인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2번 만일 위 경매를 차해서 A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면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갑이 소유자고 근저당권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A가 매수했어요. 이자를 제3취득자. 그럼 갑이 돈 못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했어요. 그래서 A가 소유권 뺏기면 A는 매도인 담보 책임 물어야겠죠? 갑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을은 목적물 경매가로부터 2억 한도에서만 우선면제 받을 수 있죠.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면제 받는 거죠. 여기서 2억까지만. 채권 최고 초과 1억은 일반 채권 여기서 봤죠. 여기서 일반 채권 꼴순위.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우선면제 한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4번 위 2번의 경우 만일 A가 X토지에 대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다면 이를 경매가에서 우선적 변제받을 수 있죠. 여기서 이게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았죠? 다음 5번 X토지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맞아요. 근데 저당권자가 틀렸죠. 저당권자가 틀렸습니다. 저당권자는 갑우사에 반해서도 2억 최고액이죠. 최고액을 을에게 변제해서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틀렸어요. 저당권자는 못합니다. 제3취득자가 누구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 자. 그 자는 그 최고액 2억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에 또 후순위 저당권자가 나왔다. 얘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누구예요? 저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의권 취득한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아까 저당권자는 얘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어차피 경매하면 다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고 2억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해요. 얘가 말소 청구를 하면 얘는 전액 다 변제하고 3억 다 전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제3취득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5번은 저당권자가 틀렸어요. 저당권자가. 제3권자는 할 수 있어요. 요약집을 확인해 보겠네요. 아무래도. 자, 제3취득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자, 요약집 12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요약집 120페이지. 거기 3번 제3취득자 지위가 있죠. 그럼 364조 있습니까? 봐보세요.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당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로쳐 보세요. 이자가 제3취득자예요. 그러니까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인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아무튼 그 자들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밑에 박스 밑에 이제 밑줄 박스 밑에 5줄 있습니까? 밑줄 2군데 있죠? 일반 저당권자였다면 일반 저당권이라면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제3취득자. 그다음에 근저당했다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누구만 가능하다? 제3취득자만. 근데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하면 되고요. 그래서 43번에 아까 몇 번이었죠? 아니 45번에 5번 지문은 그 저당권자가 틀린 거예요. 저당권자. 제3취득자 아닙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46번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체크를 잘 해보세요. 자, 갑은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자신 소유 X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X토지 동그라미 누가 소유자예요? 갑 써보세요. 갑. 토지 저당권 동그라미 칩니다. 누가 저당권자죠? 을 써보세요. 설정이 다 옳지 않은 거죠. 갑이 소유자가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면 저당권자입니다. 1번 갑과 을 사이의 채무이행을 위한 위약금 약정이 해진 경우 이 약정은 등기해야만 저당권 담보되지 맞습니다. 360조. 2번 누가 수목을 식재했죠? 갑이 X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까지. 다시 갑이 X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내 땅에 내가 나무 심었죠? 그럼 이 나무는 당연히 토지에 부합돼요. 당연히. 내 땅에 내가 나무 심었으니까 당연히 토지에 부합됩니다. 원래 수목은 토지 일부죠. 원칙. 명의마법을 갖추거나 임목 등기해야만 독립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다시 2번 갑이 X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여기까지가 수목은 토지에 부합됐습니다. 그 다음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도 을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맞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맞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죠. 설정 당시 갑소유 지당권을 이었다면 그럼 법지 인정되죠. 설정 당시 동일소유. 그럽니까? 토지가 누구 거죠? X토지가 갑거였는데 설정 당시 갑소유 건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설정 당시 갑소유 건물이 있고 이렇게 설정했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가 을입니까? 을. 그럼 법지 인정돼요. 설정 당시 동일소유. 항상 설정 당시 맞아지니까 이었다면 그 다음 그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후에 을이 X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여도 병에게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아 3번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건. 아무튼 결론은 뭐가 인정돼요? 결론 법지 인정돼요. 366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식대로 이건 지금 몇 번이죠? 3번은 지금까지 소식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대도 항상 공식대로. 저당 설정 당시 동일소유면 나중에 뭐 인정된다? 366조 법정상권. 수업 시간 한 번도 안 했지만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팔렸죠? 건물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건물이 병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토지가 있고 저당권이 있죠. 이 상태에서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현재 병은 관법지 취득합니까? 관법지. 그러죠? 이건 상관없으니까 눈으로 경매 안 나왔으니까 보지 마시고 처분 당시 동일소유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받겠죠. 그러니까 현재 병한테는 관법지가 성립했어요. 근데 우리 토지 경매 때요.
그래서 누가 경합하든 모르겠네. 경합이 나왔습니까? 만약에 정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이 건물이 이제 저당물 경매로 소개받겠죠. 저당물 경매로 됐죠? 그럼 이제는 366조 법지가 생겨요, 이제는. 그럼 이거 살아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이때는 이거 소멸합니다. 이때 되면 이거 소멸해요. 왜 소멸하죠? 혼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간에 저도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어요. 경매가 나오면 말소 기준 원리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는 거 있었죠. 뭐라고 했죠? 경매가 나오면 말소 기준 원리 아래에 있더라도 항상 살아남는 거. 저 분유법이라고 했어요. 분유법.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상권. 이 법정상권은 경매로 취득한 법정상권이에요. 뭐로 취득한 법정상권? 경매로 취득한 그 법정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경매로 취득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했죠? 저당권자가 있고 이 순위로 쭉 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있죠? 저당권자 나왔죠? 이 상태로 경매가 되면 샌드위치 소멸하죠? 이게 법정 재산권에서 소멸해요. 약정뿐만 아니라 이대로 경매되면 법정 기상권도 소멸해요, 이건. 그래서 관법지도 함께 다 소멸해요, 이렇게. 함께. 관법지 소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법정상권이란 이런 법정상권이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얘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소멸해요. 저당권 아래에 있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라고 되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3번 보시면 다시 3번. 저당권 설정 당시 갑소유 저당 건물이었다면 그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후 그러면 관법지 성립했어요. 그 다음에 의리 X소유대 경매도 하십니다. 경매하면 병에게 법지 인정되다가 무슨 법지다? 366조. 그리고 관법지는 소멸한 겁니다. 혼동이 아니라 저당권 아래에 있는 건 소멸해요. 법정상권도. 그래서 경매에서 끝까지 살아나는 법정상권이란 이렇게 경매로 취득한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관법지 성립하고 뭐가 살아납니다? 366조 법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3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냥 세모 지나시고 세모. 그러니까 제가 원래 46번은 풀지 말아야 하려는데 제가 풀으라고 체크해드리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괜히 또 안 풀고 넘어가 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병 X토지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X토지 교환 가치가 을의 채권을 여전히 만족시킬 수 있어도 을은 병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방해죄거나 예방조언권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저당권에 기한 물청은 반환 청구 인정 안 되죠. 그리고 물권료 조언권은 침해자에게 고유가치 있든 없든 그리고 손해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뒷부분 맞습니다. 을은 병에 대해서 저당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예방 청구할 수 있어요. 설사 침해자에게 고유가치가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청이니까. 다음 5번. 저당권 설정 후 지당권 설정받은 병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갑이 그 후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을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일괄 경매입니까? 다시 봐보세요. 을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지금 누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을이죠? 아니 갑인데?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을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설정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X토지에 갑 써놨잖아요. 저당권에 을 써놨으니까 을이 저당권자, 갑이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사례 체크를 이게 딱 그래 나름대로 잘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갑이 신청한 게 아니라 가로부터 지당권 설정받은 병이익금을 신청했대요. 그 말이죠. 그렇죠? 다시 5번은 저당권 설정 후 지당권 설정받은 갑이 그 말이 병이 예로부터 토지에 관한 지당권 설정받고 병이익금을 신청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이 그 후 그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대요. 현재는 일괄금액 못하지만 이걸 갑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았대요. 그럼 이때는 똑같아졌죠? 당연히 일괄경매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제일 끝에 경매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죠? 일괄경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3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냥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아무튼 3번의 결론이 제 공식대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이런 거 안 본 거지만. 그 다음 이제 48번 봐볼게요. 저당권 법정 사실이라고 옳지 않은 거죠? 1번 저당권으로 단번 채권, 피담은 채권이죠. 엄마가 죽으면 그 사유문자고 저당권 아들도 함께 죽죠. 맞았습니다. 2번 피담은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하여도 엄마가 집 나갔죠. 저당권이 당연히 그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건 아니다. 엄마가 집 나가면 저당권 따라가죠. 근데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등기해야지 따라가지 당연히 이전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등기해야 돼요. 3번 피담은 채권 엄마와 분리해서 저당권만 자식만 집 나갈 수 없죠. 맞았습니다. 4번 저당권이 소반되지 않는 채권만 양도 엄마만 집 나갈 수 있죠.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엄마 혼자 집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만 양도는 허용된다. 그럼 저당권 혼자 남았죠. 그럼 저당권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불가분성이에요. 저당권자가 자신 채권 1억 중 9천만 원은 이미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1,000만 원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 청구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죠. 맞습니다. 불가분성.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모자 관계를 잘 따지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